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해요. 저는 26에 결혼해서 정말 행복했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고 성격도 좋고 저를 정말 아껴줬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요. 결혼 첫 해부터 아이가 생겨서 5살 큰딸 지은이를 시작으로 4살 첫째, 아들 민준이, 그리고 2살 막내 아들 서준이까지 셋을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친정어머니처럼 챙겨주셨거든요. 산후조리할 때도 친정엄마랑 번갈아 가면서 와서 돌봐주셨고, 두 분이 만나서도 정말 잘 지내셨어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해주시는지 보시고는 항상 감탄하셨어요. 보통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눈치 보기 마련인데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달랐거든요. 아이를 셋이나 연달아 낳으면서 몸이 많이 상했어요. 특히 막내를 낳을 때는 출산 후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아이고, 몸 다 상하겠네. 애를 셋이나 낳고 힘들어서 어째.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은 오셔서 아이들 봐주시고 제가 힘들어할까봐 집안일도 도맡아서 해주셨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나 미역국 같은 걸 끓여주실 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몸이 약해서 입맛이 없을 때도 해서나 이거 먹어봐. 네가 좋아하던 거야 라며 정성스럽게 챙겨주셨거든요. 저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집안일 많이 도와주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줬고요.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한 남편 덕분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가을이었어요.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했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사흘을 버티다가 결국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의식을 찾지 못해서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저 차가워져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기만 했어요. 장례식장에서의 사흘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아이들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아빠를 찾았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망연자실했어요. 아이 셋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위로금을 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혼자 아이 셋을 키운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매일 울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에는 베개를 안고 소리내어 울었고 낮에도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아이들이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으면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지 1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오셨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셨어요. 얼굴이 많이 마르셨고 표정도 어두우셨어요. 아무래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이 깊었겠죠. 저도 힘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시더니 제 앞에 놓으셨어요. 혜선아, 이거 받아라. 통장을 열어보니 정확히 2억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런 돈을 어디서? 내 평생 모은 돈이야. 이거 가지고 아이들 잘 키워.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리고 혜선아, 우리 이제 여기서 인연 끊고 살자. 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혹시 제가 남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우신 건지. 어머니, 저 정말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만 저으셨어요. 아니다, 혜선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이제 각자 살아가자. 나도 나이 들어서 너한테 짐만 될 것 같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무슨 짐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데요. 저는 울면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 시어머니마저 떠나신다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며 일어서셨어요. 혜선아, 이 돈 가지고 아이들 잘 키워. 그리고 너 아직 젊다. 새 출발해야지. 우리 아들도 그걸 바랄 거야. 어머니. 제가 아무리 불러도 시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그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 후로 아무리 전화를 드려도 받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 봐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고 이웃분들께 여쭤보니 이사 가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저를 멀리 하시는 건지, 2억이라는 큰 돈은 또 어디서 구하신 건지. 그때부터 정말 힘든 나날이 시작됐어요. 아이 셋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음식점에서 일했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는데 그럴 때는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셨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차려주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일하러 가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아이들 데리러 가서 저녁 차려주고 씻기고 재우고 그리고 다음날 또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일도 빠져야 하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셨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조금씩 컸고 저도 어느 정도 적응해 갔어요. 큰딸 지은이는 이제 7살이 되어서 동생들을 돌보는 것도 제법 능숙해졌고 민준이도 6살이 되어서 말도 잘 듣게 됐어요. 막내 서준이는 4살이 되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향순 씨 보호자이신가요? 지향순, 그건 시어머니 성함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시어머니를 봤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2년 전에 봤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살이 빠져서 뼈만 남은 것 같았고 얼굴은 노랗게 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부르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췌장암이었고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했어요. 그것도 처음 진단받은 지 2년이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년 전부터 아셨다고요? 네, 그런데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처음에는 수술도 가능했고 항암 치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환자분이 완강히 거부하셔서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2년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2억을 주시며 인연을 끊자고 하셨던 이유를 왜 그렇게 마르셨는지, 왜 그렇게 어두운 표정이셨는지 시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병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미안하다. 혜선아. 미안해. 시어머니가 간신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혼자 아파하셨어요? 저도 어머니 자식인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나까지 짐이 되면. 시어머니는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지만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며칠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며칠 동안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할머니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왜 이렇게 아프신지 몰라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특히 큰딸 지은이는 할머니가 아빠처럼 하늘나라로 가시는 건지 물어봤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보시며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계속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5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저와 아이들을 걱정하시면서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주신 2억이 시어머니 집을 파신 돈이었다는 것도, 그 후로 시어머니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셨다는 것도, 그리고 아프신 걸 아시면서도 자식을 떠나보낸 직후라 아마도 치료를 받을 의지가 없으셨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는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마지막 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남편을 잃고 힘들어할 때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짐이 될까봐 두렵다. 그래도 혜선이는 강한 아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갈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남겨주는 것뿐이다. 아이들이 크면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말해달라고 혜선이에게 부탁하고 싶다. 고마운 우리 며느리.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남편이 있는 납골 땅에 모셨어요. 이제 아들을 만나서 아프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는 건 여전히 벅찼어요.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더욱 자주 오셔서 아이들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 시어머니 참 좋은 분이셨는데 왜 그렇게 혼자 아파하셨을까? 나한테라도 말씀하셨으면 같이 도와드렸을 텐데. 정말 마음이 아프네.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두 분이 서로 저를 어떻게 돌봐줄지 상의도 하시고 함께 음식도 준비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을 이렇게 보내드린 게 친정엄마도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지은이는 9살이 되어서 초등학교 2학년이고 민준이는 8살이 되어서 초등학생이 되었고 서준이는 6살이 됐어요. 친정엄마의 도움 덕분에 아이들도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가끔 아이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할머니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꼭 이야기해줘요. 할머니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셨단다. 그래서 아프신 것도 참으시고 우리가 힘들지 않게 하려고 혼자서 모든 걸 견디셨어.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할머니가 자신들을 사랑하셨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는 많이 안정됐어요.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구해서 아이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돈 덕분에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덜고 조금씩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가끔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에 시어머니 생각을 해요. 그때 왜 진실을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와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남남이 될 수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저희와 함께 있어요. 아이들이 더 크면 할머니와 아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살라고 가르칠 거예요.
지금도 가끔 납골당에 가서 두 분께 안부를 전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저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두 분이 하늘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사랑, 남편의 사랑, 그리고 아이들의 사랑. 그 사랑들이 저를 지금까지 버텨낼 수 있게 해준 힘이었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사랑의 의미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